이네요. 그만큼 계절은 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깊어지는 가을에 또 독서를 통해서 계절과 함께 또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이번에는 영수증 정리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정리법. 재밌네요. 어떤 내용이죠? 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소개하시는? 요즘 김생민 씨가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소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신의 영수증을 보내고요. 그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소비가 심한 부분에서 스투핏이라는 유행어가 되었는데 멍청이 하면서. 그렇죠. 예. 재밌는 사실은 소비를 잘하라고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분석만 하지 아쉽게도 어떻게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기 힘듭니다. 근데 이 책은 영수증을 통해서 절약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과도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영수증을 통해서 전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실생활에서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제일 큰 내용이 이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예. 현금보다 예.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예. 그 맞습니다. 원리를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할 때 신용카드가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편의성입니다. 현금의 경우 돈을 많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잔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 자체가 힘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의 혜택 때문이죠. 신용카드에서 따라서 나오는 혜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포인트에 할인, 거기 신용카드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면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왜 깎아주는데 현금을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해방감입니다. 즉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쓰면 눈에 보이게 느껴지죠. 돈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로 바뀌지가 않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신용카드는 그러한 원리 때문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또 카드를 안 쓰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엄청 불편하죠. 요럴 때만 쓰고 예. 나머지는 현금에 생활하. 네.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영수증 정리를 통해서 전략을 하는 방법을 키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신용카드가 세 가지 편의성, 혜택, 해방감 때문에 돈을 현금보다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영수증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일단 불편합니다. 즉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죠. 네. 두 번째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돈을 쓸 때마다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수증을 정리를 할 때마다 내가 쓴 돈들을 보게 됩니다. 네. 내 돈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이게 내 생활을 조이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때문에 현금을 쓰는 만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돈을 적게 쓰게끔 만든다. 이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요. 좀 그런 가운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략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투핏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 울트라 스투핏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다 또 이제 관용어가 붙는군요. 예. 일단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영수증 정리법을 통해서요. 자산의 흐름과 저축의 기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자가 영수증을 일주일 단위로 모으고 분류하는 것만으로 잘못된 소비 습관이 교정되어 통장에 저절로 돈이 불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책 속에서는 영수증 정리의 7단계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우선 1개월간 영수증으로 모으고 신용카드 사용법을 바꿉니다. 이에 영수증을 분류하고 계산합니다. 정해진 생활비로 살아가면서 소비 습관을 분석하고 이에 통해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영수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요. 영수증 정리가 이제 또 7단계가 이제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좀 각각의 단계를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단계가 1개월간 영수증을 모은다. 네. 2단계 신용카드 사용법을 바꾼다. 3단계 영수증을 분류하고 계산한다. 4단계 정해진 생활비로 살아간다. 5단계 소비 습관을 분석한다. 6단계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다. 7단계 영수증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1단계가 한 달 동안 영수증을 모은다는 것인데요. 뭐 내용만 좀 알면 되지 굳이 모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봉투를 하나 마련하세요. 근데 이 봉투가 일반 종이 봉투가 아니라 각 봉투 사이즈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신용카드 영수증을 포함한 모두 영수증을 집에 가져와서 그 봉투에 넣는 겁니다. 그 봉투가 한 달 정도 모으면 어떤 사람은 그 봉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봉투를 보면서 내가 쓰는 돈의 양과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네네. 내역만 가지고선 그런 느낌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달간의 영수증을 물리적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3단계에서 이제 그 분류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총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자신이 1개월간 쓴 지출 총액을 추측합니다. 내가 얼마 정도 썼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총액을 정산해 보면 대부분 자기의 생각보다 돈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카드를 긁었는데 어디서 왜 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 젊은 친구들의 경우 먹고 쓰는 유흥비로 또 이제 데이트하다가 많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기억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억이 없는 지출을 가지고 근데 이 영수증 봉투에다 기록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딱 직관적으로 그걸 먼저 기록해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끼에 10,000원이면 되는데 2, 3만 원을 썼다. 네. 이런 것도 적는 겁니다. 이때 내가 예상과 실제 사용의 차이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을 또 기재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전화비 이런 건 안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넣을 때 기록을 영수증에 넣었던 봉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가계부가 필요 없이 봉투 자체가 그 가계부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4단계는 정해진 생활비로 이제 살라는 것인데요. 그럼 생활비도요. 예. 좀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죠. 네. 이건 혼자 사는 사람, 부부의 기준이 다르고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이 적은다를 기준으로 3개월간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이때 중요한 점은 생활비 정량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네. 생활비가 이만큼에 딱 뜯어가지고 통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와 용돈을 구분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요만큼은 꼭 써야 되는 돈이고 요건 내 용돈으로 쓰겠다.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미래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또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다. 예. 이 6단계도 눈에 띄는데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에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조건 안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안 쓰는 것은 굉장한 낭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도리어. 자신이 꼭 써야 되는 데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돈을 대하는 자세가 인생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나타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는 소비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벌고 쓰고 제대로 된 소비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꿈이 가수예요. 네네. 그럼 노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노래방비는 투자지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계속 예. 노래 연습을 하는데 어디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영화 감독이 꿈인데 영화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이게 투자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허. 이런 것처럼 대신에 자신의 목표와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돈을 내 인생에 버리게 만드는 게 낭비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낄 때는 아끼지만은 자신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라라. 예. 말아라. 예.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작가님도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법이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통장 분리법이죠. 네. 생활비를 분리해서 거기서만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시는 분 중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망하셨어요. 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라 왜 망했나 봤더니 통장을 그냥 걸어놓고 신용카드를 걸어놓고 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로 물건값을 줘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날 돈이 없는 거죠. 보니까 그냥 임대로 쓰다 보니까 네. 일단은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원칙을 안 지켜서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네네. 그럼 적어요. 3번을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필요한지를 적어요. 네. 5번째는 이제 이걸 얼마나 쓸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5번 생각해보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사용 물건을 갖다 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으로 나눠봐. 이 물건을 내가 얼마나 쓸지. 네. 예를 들어 초대형 TV가 있고 노트북이 있어요. 둘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초대형 TV는 하루에 가서 내가 많이 봐야 1시간 볼 거 아니에요. 저녁에 가서. 네네. 근데 노트북은 하루 종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트북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간으로 나눠서 많이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영수증 관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시간 관리법이에요. 네. 내가 내 시간을 행복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를 왜 하겠어요?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즐거운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싸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낭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투자해 좋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뭐 욜로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또 요즘 현명한 소비에 대한 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쓸 땐 써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경제적인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볼 만한 또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